네, 일요일 4부 늘 함께하고 있죠.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애청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변함없이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요? 여러분 코로나19 전에 그 홍콩과 마카오에 다녀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못 갔는데 네, 많이들 가죠. 주변에 또 한국인들이 또 가는 또 관광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었죠. 근데 이 홍콩이 왜 홍콩이고 마카오가 왜 이름이 마카오인가? 요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네네. 근데 좀 다른 이야기가 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참 흥미롭게 들었는데 오늘 그 흥미로운 이야기 여러분께도 전달해 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네, 그 해답이 오늘 굿모닝 인문학에 있습니다.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 김영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그 관광지로 유명한 마카오와 홍콩 뭐 역사라든가 정치제도 이런 부분보다는 마카오는 왜 마카오라 부르게 됐는가, 홍콩은 또 왜 홍콩이라 부르게 됐는가, 지명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재밌네요. 보통 마카오, 홍콩 얘기하면 뭐 정치적인 이슈도 말씀해 주시고 또는 이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줄 줄 알았는데 정말 의외네요. 마카오와 홍콩의 지명 이야기. 예. 정말 세상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겠죠. 네네.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니까 너무 흥미롭습니다. 예. 네. 아마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카오나 홍콩 두 군데 다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특히 홍콩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홍콩 방문자가 매년 그 중국 대륙인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대만인, 그리고 홍콩 방문자의 세 번째로 많은 게 우리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홍콩은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테고요. 그리고 마카오 경우는 우리가 또 뭐 도박의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카지노의 도시. 예,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은 그 뭐 연예인들, 뭐 그 공중인물들 가운데서 마카오에 도박을 했다가 걸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럼 먼저 어떤 도시부터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아오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오먼이요? 예. 아오먼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그 마카오로 알고 있는 그 도시, 원래 이름은 오문, 한자로 오문이고 중국 발음으로는 아오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마카오라는 지명은 어디에서 이렇게 따라온 겁니까? 예, 마카오라는 지명은 이제 포르투갈어로 마카우, 그리고 영어식으로 이제 마카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마카오는 오랫동안 그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카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려서 마카오까지 된 것 같은데 그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마카오는 이제 수백 년 동안 포르투갈인들이 지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1553년에 처음 포르투갈인들이 현재 이제 마카오에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몇 년 뒤인 1557년 포르투갈인들은 당시 이제 그 명나라죠. 명나라 그 관청에 일정한 사용료를 주고 오랫동안 거주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도 명나라는 이쪽 지역에 이제 관청을 두고 실체적인 이제 그 행정권은 명나라가 장악을 하고 있었지만은 포르투갈인들은 뭐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19세기 말엽에 이르러서야 이제 외교적인 절차를 거쳐서 포르투갈이 공식적으로 이제 마카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다 이제 1999년 12월 말 공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곧 중국이 마카오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카오가 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던 적도 있었죠. 예, 2005년에 도시 전체가 예.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요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걸까요? 일단 포르투갈은 아마 한국 천주교사하고도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텐데 예. 포르투갈이 원래 이제 천주교 국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 천주교를 이제 동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어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마카오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의 관습에 대해서 공부하고 대표적인 경우가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 이제 수백 년 동안 중국 내지로 향하는 외국 선교사 혹은 상인들이 이제 마카오를 거치게 되면서 네네. 마카오는 이제 독특한 서양식의 문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문화가 혼재된 건축물들이라든가 이런 독특한 이제 문화 양식들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이 마카오의 역사적 가치랄까요?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면서 마침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만큼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말씀도 함께 엿들을 수 있었고요. 아직은 지명 유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프닝이 길었어요, 저희가. 네, 자, 지명 유래 한번 좀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마카오는 사실 굉장히 별명이 많은 도시입니다. 예. 원래는 이제 호경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제 호경이라고 불렀던 까닭은 마카오가 이제 어촌이었죠. 처음에는 어촌인데 어촌은 이제 배들이 이제 정박할 시설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두 개의 만이 있는데 그 만이 둥그런 모양새가 마치 둥근 거울처럼 닮았다. 그래서 이제 호경이라 불렀고요. 예. 또 아까 이제 오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곳.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곳은 이제 물이 깊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라는 글자 그리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출입문이죠. 그래서 오문, 아오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가 드나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오먼이라는 지명보다는 이제 마카오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아오먼이 마카오로 불리게 된 내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제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인물입니까? 예, 마조라는 여성인데요. 예. 이분은 960년,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송나라가 건국되던 해에 지금 이제 복건성의 미주도라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네네. 아버지는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이셨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유명해지게 된 까닭은 신통한 힘을 좀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루는 아버지와 오빠가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네네. 근데 갑자기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안전에 좀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예.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마조라는 분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네네. 아버지와 오빠가 무사히 귀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네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그냥 일상 어떤 이야기인데 옛날 사람들.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단발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도 큰 일이 날 때마다 이 마조라는 분이 주변 분들을 위해서 혹은 마을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신통하게도 어떤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조라는 분이 사실 28살까지만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신통한 어떤 영험한 힘을 이제 발휘했다는 것이죠. 이분의 이제 소문이 알려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한마디로 이제 신처럼 모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도 전 세계 이제 46개 나라와 지역에서는 10,000개가 넘는 마조를 모시는 사당이 있고요. 그게 전 세계로 퍼졌군요, 또. 예, 전체적으로 마조를 신봉하는 분들이 한 3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특히 이제 중국의 연해 지역인 복건이라든가 광동성, 마카오 역시 이제 원래 광동성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만은 물론이고 홍콩,
심지어는 이제 싱가포르에서까지도 마조를 신봉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적지 않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포르투갈인들이 이제 마카오에 상륙하기 이전부터 광동성에 속해 있는 아오먼 사람들은 이미 마조의 이제 사당을 지어놓고 네. 마조를 신봉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당시 마카오 사람들은 이제 마조묘를 일반적으로 마각, 중국어 발음은 마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꺼.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1553년 포르투갈인들이 처음 아오먼에 상륙한 곳이 바로 마꺼가 있는 부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아오먼에 상륙한 이제 포르투갈인들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게 지명인 줄 알았구나. 마조묘가 있는 곳을 가리키면서 이곳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아오먼 사람들은 저 건물이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마커라고 했고 그래서 저거 마커라고 불러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포르투갈인들은 자신들이 상륙한 이곳의 지명을 마꺼라고 부르는갑다.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군요. 마꺼를 포르투갈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마카오가 됐던 것이죠. 네, 어쩌보면 이게 소통의 오해에서 비롯된 이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야 마카오라는 지명이 탄생하기까지는 이런 일화가 있었군요. 예. 자, 이번에는 그러면 홍콩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요? 예, 뭐 홍콩은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다녀오신 분들도 많을 테고 홍콩의 뭐 역사라든가 최근의 뭐 정치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콩이라고 하는 지역은 크게 보면 이제 그 세 지역으로 이제 구분을 지어서 접근하는 게 이제 마땅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홍콩섬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룡 반도. 그리고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이 이제 신계라는 곳입니다. 그 외에 26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 홍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홍콩을 세 개 지역으로 굳이 나누었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는 반드시 또 이유가 있겠죠, 교수님? 예, 그 까닭은 이제 홍콩이 지금 현재 이제 홍콩을 이루게 된 데는 역사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방금 말씀드린 홍콩섬, 구룡 그리고 신계가 홍콩에 포함된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홍콩섬은 1842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편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가 영국과 이제 남경 조약을 맺게 됩니다. 1842년 이제 8월 29일인데요. 이 남경 조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그 재밌는 얘기는 금년이 김대건 신부님의 이제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만은 이 양자강에 띄워진 이제 영국 군함위에서 남경조약 조인식이 있게 되는데 김대건 신부님께서 바로 이제 그 배에 비해서 남경조약이 조인되는 광경을 직접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1842년 어쨌든 8월 29일 남경조약을 통해서 홍콩섬이 이제 할양되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그 전해인 1841년 1월 이미 영국군은 홍콩섬을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홍콩섬은 뭐 면적은 한 80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만 좀 작죠. 산이 많고 네.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거주하기에는 필요한 물자를 구하기도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860년에 중국의 커다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불연합군이 당시 중국의 수도, 청나라의 수도 이제 북경을 점령하게 되고 네네. 황제는 황급하게 비서산장이 있던 이제 승덕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태를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는 각기 청나라와 조약을 맺게 됩니다. 예. 이 조약이 이제 북경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북경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네. 조약의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홍콩섬의 건너편, 빅토리아만의 건너편에 있는 구룡 반도를 영국에게 넘겨라. 네네. 이렇게 해서 홍콩섬에 의해서 구룡 반도가 이제 1860년 영국에게 할양이 되게 됩니다. 네네. 그랬다가 다시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1898년 6월에
또 다른 조약이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맺어지게 됩니다. 예. 이 조약은 일반적으로 이제 신계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조약을 통해서 이제 구룡반도의 북쪽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도시인 네네. 심천시의 남쪽 예. 이 땅이 다시 영국에게 조차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차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조차. 네네. 예, 조차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빌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땅을 빌린다는 의미가요? 예. 빌렸으니까 언제가 갚아야 될 그렇지. 기한이 명시가 돼. 반환 기한. 네. 예. 그래서 당시에 조약에 의하면은 네. 99년 동안 이 땅을 빌려 쓰다가 네네. 반환을 하겠다. 어허. 그 명시된 기한이 1997년 6월 30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예. 그래서 1997년 7월 1일자로 네. 홍콩이 중국에게 반환되게 된 역사적 유래가 바로 그렇군요.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 홍콩의 한자 표시가 그 향기로울 항에 항구 항자를 쓰던데요. 그 향하고 홍콩하고는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연관성이 있나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홍콩의 이제 지명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의 한자 표기는 향학입니다. 네네. 말 그대로 향기로운 항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예. 이 향항, 지금의 홍콩이 향항이라는 한자 이름을 갖게 된 데는 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바로 향료와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물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 네. 있습니다. 향료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지금 이제 광동성 남부 지역에는 이전부터 향료가 많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명나라 때 같은 경우에는 황제에게 바치는 진상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향료의 주된 산지였는데요. 예. 이곳에서 생산된 향료들이 시장으로 팔려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침 지금 이제 홍콩 섬에 적당한 항구가 있어서 광동성 남부 지역에서 재배된 생산된 향료들이 이 항구에 모여서 각지로 이제 팔려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향료가 많이 모이는 항구다. 그래서 여기에서 향기로울 향자 그리고 항구 항자를 쓰는 향항이라는 지명이 이제 유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물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 예. 홍콩이라는 지명과 관련해서는 역시 물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물과 향기는 좀 안 맞는데. 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항구가 형성이 된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뱃일을 하는 선원들 혹은 어부들이 물을 필요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이 이제 필수니까. 음용수가 필요하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음용수를 구하는데 마침 홍콩 섬에 뭐 큰 강은 아닙니다만 뭐 실개천이죠. 개천에 흐르는 물맛이 굉장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아, 물맛이 또 좋았던 지역이군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좀 약간 좀 뭐랄까요? 네. 대국적인 기질, 네. 뭔가 좀 침소봉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개천을 그냥 강으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물맛이 참 향기롭다. 향기로운 맛 좋은 물이 나는 강이다. 강이 흐른다. 네. 그래서 향강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천이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 이 지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토사가 쌓여가지고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강이 아닌 향항, 이제 배를 대기 쉬운 곳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향항으로 바뀌게 되는데 마침 그 1841년 영국군이 맨 처음 이 홍콩 섬에 상륙했던 지점이 바로 오랫동안 이제 중국인들이 향강 혹은 이제 향항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곳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영국인들이 보니까는 이쪽 지역을 전부 이제 향항이라고 해서 섬 전체를 향항으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네. 그럼 교수님, 제가 중국어는 잘 몰라서 그러면 그 향항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자를 이제 발음하는
이제 향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실제로 이 한자를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 홍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어 발음은 정식으로는 예. 시앙깡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시앙깡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홍콩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지금도 홍콩 거주민의 약 9할 이상은 광동어, 광동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1840년 혹은 그 이전부터 예. 홍콩성과 이제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광동 사투리를 그렇죠. 썼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향이라는 네. 이 한자의 광동어 사투리가 네. 홍콩이 됩니다. 이게 사투리예요, 그러면. 예. 홍콩이라고 불러서 처음 영국 사람들도 예. 홍콩 그렇게 알고 불렀는데 네네.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는 홍콩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가운데 일부가 흥이라는 발음을 홍으로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흥은 좀 발음하기가 어렵고 홍은 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홍콩을 홍콩으로 발음하고 표기하게 되면서 지금의 홍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래가 있었군요. 예, 그동안 마카오, 홍콩 하면 사실 뭐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또는 뭐 다른 사람들 어떤 이런 웹페이지나 이런 거 많이 올라오는 그런 사진들로만 접했는데 이러한 이름의 유래가 있었다는 것을 두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이 가게 되고 뭔가 좀 지식이 쌓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유쾌하고 재밌는 말씀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예, 자, 지금까지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자, 오늘은 김영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